영어 공부를 직접 하는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시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단어를 공부해야 하나예요. 제가 이제 이 영어 단어가 영어라는 나무에 있어서의 뿌리만큼이나 중요한 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아직 그 영상 못 보셨다면 여기에다가 카드 걸어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되, 자, 이 영어 단어 공부하는 방법들이 또 정말로 많죠. 예전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방법으로는 단어장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요, 핸드폰을 갖다가 막 아이패드 갖다가 앱을 통해서 그렇게 또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다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그냥 영어 단어를 공부하기 싫어하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을 사다 놔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와 같지요. 자, 해서 이런 영어 단어 공부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 3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가 영어 단어 공부를 하기 싫어하면요, 자, 여러분들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왜 이 영어 단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지, 앞으로 너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그냥 무조건 강요하지 마시고요, 설득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설득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 워딩의 차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러니까 이런 거야 하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정말로 그 내용에 공감할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해서 깊은 이야기가 필요하면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제 경험을 좀 알려드리자면, 구구단 외울 때, 여러분도 다 구구단 외워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 부모님은 그랬어요. 저한테 그냥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땐가 2학년 땐가 이렇게 받침대라고 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런 거 안 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종이에 코팅해가지고 받침대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저한테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 구구단을 왜 외워야 되는지를 누가 저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고 설득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우는 게 진짜 짜증나고 막 정말 죽도록 싫었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이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이제 엄마 아빠가 또는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시키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는 건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구구단을 외울 때는 너무 싫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구구단 외우면 도움이 되는 거였네. 이제 나중에 가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이 단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지금 당장 외울 때는 정말 죽을 만큼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그래, 단어를 내가 좀 아니까 이것저것 잘 읽을 수 있고, 또 내가 영어를 말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구나. 나중에 가서는 이 단어 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구구단은 그래서 1단부터 9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면 끝나죠. 근데 단어 공부는 훨씬 외울 게 많잖아요. 해서 구구단 외우라고 말하는 것처럼, 야, 이거 그냥 도움이 되니까 딱 눈 감고 한 달만 고생해서 외워봐,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강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왜 이 영어 단어 공부가 중요한지를 설득해 주세요.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설득해 주세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설득을 하지 않고도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 단어 공부를 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게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원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단어 공부를 위해서 게임을 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몇 가지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본인이 어렸을 때 이런 학원 다녀보신 분들은 행맨 있죠. 피디님도 행맨 해봤죠. 참, 저도 이제 뉴질랜드 유학 가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다 컸잖아요, 그 정도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은 누나들, 형들 앉혀놓고는 행맨 게임 합니다. 행맨 게임 하다 보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다 시큰둥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막 소리치면서 하죠. 그런 식으로 뭔가 단어 공부 자체를 게임과 좀 연결시키는 거, 행맨이 대표적이죠. 이런 것도 있겠고, 조금 더 가서 저는
저는 고백을 좀 하자면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서 이제 뉴질랜드는 좀 심심해요. 이렇게 5시, 6시 지나면은 가게들도 다 닫고 밖에 뭐 놀러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는데 행맨 같은 거 말고 진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는데 그 컴퓨터 게임을 처음부터 영어로 하잖아요. 그럼 단어 공부를요 하고 싶어집니다. 왜? 내가 알고 싶거든요. 얘가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뭐 레벨업을 하든 뭐 경험치를 쌓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정말 필요하다면 아이가 영어 단어 공부에 또는 영어 공부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한 발짝 이제 후퇴를 하는 거죠. 2발짝 전진을 위해서 해서 그래 그럼 게임을 한번 하자. 너 그냥 게임해. 근데 그 게임을 막 영어로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내가 단어 공부를 해야지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이런 것도 좋겠고 또는 영어로 즐길 수 있는 취미 같은 거를 만들어 주셔도 돼요. 특히나 요즘은 가장 많이 이제 유튜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를 볼 때도 영어로 보게 하는 거죠. 제가 들은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이가 레고 조립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레고 조립하는 것을 막 설명해주는 영어로 된 채널을 보게끔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레고를 그래서 어떻게 조립하라는 건지 막 이게 너무 궁금해서 스스로 단어를 찾아보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강력한 취미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가장 재밌는 게 이제 원서나 영화 같은 것들로서 영어를 접하게끔 해주는 거죠. 특히나 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내가 안 찾으면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안 그려져요. 해서 이제 영화는 단어 좀 몰라도 그냥 그림 보면서 이렇게 장면 보고 이러다 보면 내용이 좀 이해가 되는 바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원서를 읽게 하면은 아이가 원해서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니까 단어를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사실 아이들에게 그냥 네가 혼자 알아서 단어를 공부해봐라는 식으로 믿고 맡기시면 안 돼요. 특히나 어리면 어릴수록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필요하다는 거. 자, 이것도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어요. 일들이 언제나 이렇게 아름답게 풀리지는 않죠. 우리 아이들이 원서 읽으면서 내가 내용을 이해하고 싶어서 엄마 사전이 필요하니까 사전 좀 구해다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원서 그냥 읽고 싶지 않아 해버리면 그때는 자자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느 정도 푸시를 해줘야 돼요. 강요를 이제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푸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푸시를 한다고 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고민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푸시를 해야 되나 해서 이제 선생님 제가 우리 아이 원서 읽기 싫다는데 제가 옆에다 앉혀놓고 같이 읽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모르는 단어들 다 외우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하루에 몇 단어 정도 외우게 하는 게 맞을까요? 특히나 또 이런 질문 주실 때 여러분들 보시면요. 저희 아이는 몇 학년인데 1학년 때는 몇 단어 정도 외우면 좋고 2학년 때는 몇 단어 정도 외우면 좋고 3학년 때는 몇 단어 정도 외우면 좋은지 그런 것도 좀 가이드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많이 하셔요. 자, 제가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서를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모르는 단어들 꼼꼼하게, 여기서 말하는 꼼꼼하게라는 거는 스펠링도 보고 그리고 발음도 보고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많아요. 그럼 그 많은 뜻들 다 보는 거죠. 꼼꼼하게. 자, 그리고 모르는 단어 다 공부하는 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꼼꼼하게 많이 공부하면 영어 실력이 가장 빠르게 향상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아이들이 분명히 싫어할 거거든요.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데 이 영어를 싫어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피해야 되는 1순위입니다. 자, 재밌는 비유를 하나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어 공부를 어떤 그런 달리기 시합이라고 봤을 때 영어 공부 달리기 시합은요. 그냥 네가 가고 싶은 만큼 달려봐. 얼마나 멀리 가는지를 볼 거야. 시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멀리 달려가는지는요. 내가 얼마나 오래 달려가는지와 상관이 있는 거고 결국 그것은 아이들이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느냐와 직결돼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꼭 피해야 되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냐? 몇 학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1학년 때 몇 단어 외워야 되고 2학년 때 몇 단어 외워야 되고 그거보다는 아이의 성격과 특성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요. 아이가 짜증내기 바로 전 단계 정도 이 아이의 인내심이 한계점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꾸준히 해보시면서 아이가 짜증내기 바로 전
한 단계 정도의 단어량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하루에 한 단어 이렇게 공부해보는 거죠. 애가 뭐 괜찮네, 잘 소화하네 같으면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너무 이제 막 하루 이틀 만에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둬야지 아이들이 또 적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주일 있다, 2주일 있다, 아니면 필요하면 한 달 있다가 하루에 3단어 정도로 올려보는 거죠. 근데 3단어 정도 되니까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막 짜증을 내는 건 아닌데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그럼 어르고 달래면서 하루에 3단어 공부하는 걸 계속 또 가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구나, 그럼 5단어로 그 양을 늘려보는 식으로. 아이의 인내심과 한계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이가 짜증내지 않을 정도의 양으로서 당연히 최대한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언제나 좋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이를 푸시해야 되는지 고민이 드시면 꼭 기억하세요. 영어 달리기 시합은요, 빨리 달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달리는 거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짜증나지 않을 정도의 그 양을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이 영상 쭉 보신 분들에게 제가 앞서서 드린 2가지 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쯤에서 여러분들 또 이런 어떤 그런 질문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제가 공감을 했고요. 우리 아이가 짜증내지 않을 정도로서 공부의 양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하루에 3단어 정도 되는 거죠. 3단어 정도 공부하면 애가 짜증내지도 않고 잘 이해하는 것 같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루에 3단어 정도로 쭉 가보려고 하는데, 근데 하루에 3단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영희는 하루에 막 20단어씩 외운다는데 우리 애가 뒤처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하고 계셨죠? 저한테 들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답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역시나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영어 단어 공부는요, 복리 같은 겁니다. 복리가 뭐냐? 잘 모르는데 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은행에다가 뭐 100만 원을 넣어요. 그러면은 이자가 나오겠죠? 1%라고 볼게요. 10,000원이 나옵니다. 복리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자로 받았던 그 1만 원에 또 1%가 이자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단어 공부도 복리 같은 겁니다. 무슨 측면에서 복리 같은 거냐?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복리로서 내가 이렇게 돈을 불리고 싶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랫동안 돈을 박아 놓는 거예요. 아무리 복리를 비싸게 준다 그래도 내가 2년 넣었다 빼면요, 복리의 혜택을 받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복리의 어떤 그런 이자가 조금 적어도 오래 넣어놓으면, 20년, 30년 넣어놓으면 그럼 그게 덩어리가 돼서 점점 커진다는 거죠. 단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당장 빡세게 하루에 20개씩 파바바바바바, 근데 한 달만 공부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조금씩이더라도 오래오래 뭔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어 단어 공부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복리 그 적금 얘기 제가 계속 하는데, 복리도 그래요. 이게 첫 번째 해 이자는 100만 원 넣었을 때 1%라고 보면 10,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뭐 이거 제가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돈인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받는 이자를 보면 분명 10,000원보다 훨씬 많아져 있을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 지금 당장 하루에 3단어를 공부하더라도요, 이게 조금씩 쌓이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이게 복리처럼 이 이자가 불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단어의 양이 점점 더 빨리, 점점 더 많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저는 고등학생 때 뉴질랜드 유학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뉴질랜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때 하루에 항상 꿈은 커요. 하루에 100단어씩 공부해보자. 100일만 빡세게 하면 10,000단어 외우는 건데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 그래놓고 3일을 못 가죠. 그렇죠? 이거 많이 해봤는데, 그런 거를 몇 번 실패하고 나서 제가 이제 얻은 결론은 뭐냐면요, 꼼꼼하게 하루에 5단어만이라도 공부를 하자였어요. 꼼꼼하게. 근데 그걸 포기하지 말고 오래오래 한번 가보자가 제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지켰더니 나중에는 하루에 10단어 공부하는 거 할만한데, 왜? 내가 이미 아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이 단어 내가 알고 있는 그거랑 되게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흡수가 빨라진단 말이죠. 실제로 제가 겪었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애가 하루에 3단어밖에 못 외우네,
그것 때문에 초조하실 필요 없어요. 장기전이에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린 모든 이야기 꼭 기억하셔서 그 초조함 잘 달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영어 단어 암기법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몇 가지 꿀팁 공유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 있으실 겁니다. 공유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